멀스트리트 폴 주린이 17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Z세대 최다혜 인턴 PD고요. 오늘도 경제가 어려운 2030 주린이들을 위해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한승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님.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31일 LG전자가 26년간 영위해온 휴대폰 사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합니다. LG폰 점유율을 흡수하기 위한 삼성과 애플의 은근한 신경전이 벌써부터 시작됐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손을 뗀 LG전자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날이 너무 덥죠. 그래도 어떻게 올해가 되게 덥죠. 네. 최근에 2018년이 더 더웠다 그러던데 저는 제가 왜 그때 2018년이 더운 걸 기억을 못하나 했더니 그때는 제가 김혜민 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친절한 경제를 그때 제가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새벽 근무를 하고 나가니까 낮에 그렇게 밖에서 외근하고 그 외부 취재할 일이 없어서 뜨거운 걸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올해도 그때만큼 더운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2주째 벌써 이러니까. 이게 옛날에 에어컨 없었을 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그런 세대는 아니에요. 에어컨 다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세대 차이가 많이 나나요? 학교 다닐 때 에어컨이 있었어요, 선배? 근데 저는 에어컨이 없었죠. 초등학교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도 없었고 중고등학교 때도 없었고. 그런데 천장에 이제 선풍기가 보통 한 3대 정도. 그런데 이렇게 더워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더웠어요. 기자님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들어주세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더웠어요. 그쵸? 이게 약간 이상 기후나 지구 온난화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러시아도 덥고 유럽에서는 또 이곳저곳 물난리가 나고. 제가 어디서 사진 봤는데 어디였죠? 어디 유럽에서는 50 몇 도까지 올라가니까 이 뭐 도로 표지판도 녹고요, 벽 페인트도 녹고요. 별게 다 녹고 있더라고. 플라스틱 그냥 녹고. 네. 이렇게 또 더운데 지금 또 올림픽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잘 보고 계십니까? 올림픽. 네. 사실 뭐 이번에 코로나다 뭐다 해서 저게 제대로 되겠냐, 저 왜 하는 거냐, 뭐 말들도 많았지만 또 막상 하면은 또 다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재밌죠. 네. 이렇게 더우니까 근데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올림픽 보는 게 최대의 낙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본이랑 시차가 별로 안 나니까 그냥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양궁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멋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헌터캣님이 달아주셨습니다. 공모주 달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별로 재미없어진 것 같아요. 계좌하고 증거금 넣고 가성비도 별로 안 나오는 집 같고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쉽게 정리해주니 좋네요.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녹음일 기준 27일 오늘이 27일인데 오늘 4시에 카카오뱅크 청약이 마감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하려고 제가 KB를 이용하고 있는데 네. KB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뚫어놓은 김에 그냥 쓰려고 하나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이게 기관 수요 예측 사상 최고 금액인 2,585조 원. 얼마로 나오게 되나요? 이게 공모 가격이. 공모 가격이요? 공모 가격 3만 얼마였던 네, 맞아요. 거의 네. 최상단에서 결정됐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지? 19만 원인가 얼마를 넣으면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죠? 저희가 약간 주제를 조금 한 템포 좀 빨리 너무 트렌드를 잘 쫓아가서 정하는 것 같아요. 공모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가격에 대한 얘기도 뭐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쵸? 크래프톤 같은 거는. 그게 아마 8월 초인가 뭐 일정이 있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뭐 한번 반려가 되고 막 그랬으니까. 네. 요즘에는 그런 얘기 논란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이 비싸다 말다를 시장에서 알아서 결정이 되게 해야지 이걸 금감원에서 반려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예전에는 사실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붐이 붙으니까. 네, 그래서 댓글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도 Z세대 퀴즈 코너가 왔습니다. 세대 차이 뿌셔뿌셔. 네, 저희가 제목 그렇게 정하기로 했죠. 코너 제목. 그래 뭐 이
제목을 그때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죠? 맞아요. 그 청취자분께서 또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또 귀여워서 뭐 하나 만드는 거 어때요? 다이 PD가 제가요? 세대 차이 부셔 이렇게 시작하는 거 어떤가요? 구독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일동이라도 아니면 아이돌들 막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뭐 하나씩 하잖아요. 그런 거. 진짜 너무하시다. 본인들이 안 하시냐고 저한테 이렇게 막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 뿌셔뿌셔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언어 영역은 아니고요. 사회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를 줄임말은 아니구나. 그렇죠. 유튜브 여러 가지 이렇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여러 가지 영상들 보셨으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예요. 아주 쉽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네. 자, 이것은 최근 EBS 애니메이션에 스치듯 잠시 등장했던 노래인데요. 이게 즉시 인터넷 세계를 점령해버린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아, 저 알 것 같아요.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최근 정식 음원으로 출시가 됐고 해당 영상 속 장면을 똑같이 따라하는 이 유명인들의 커버 행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이름 생각이 안 난다. 이거 이름을 맞추는 거죠, 노래 이름. 그렇죠. 자, 이 노래 영상은 개시 3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500만 회를 넘겼습니다. 이게 EBS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의 노래인데요. 저 시도해볼게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똥벌 봤다. 95점. 뭐지? 95점 뭐 거의 거의 맞았어요. 달바선가? 뭐지? 뭘까요? 선배 맞춰. 나는 모르는 거야. 빨리 주우세요. 저게 95점이라 그러면 난 모르는 거야. 진짜요? 완전 모르겠어. 마지막 글자만 그죠? 좀 신경 쓰시면 돼요. 뭐 똥 밟았다라고 했더니 똥 밟았네. 맞아요. 오! 선배가 맞춘다. 정답입니다. 정답은 똥 밟았네. 뭐야? 그게 기자님 이거 요즘 너무 핫해요. 이거 모르시면 유튜브 요즘 Z세대랑 급상승 동영상 그런 데 감이 있는 거야? 아니 이거 기사로도 나오고 엄청 핫한데 기자님 분발하셔야 됩니다. 저 어디서 왔죠? 저 인스타에서 이게 걸려가지고 피드로 걸려서 본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는 이제 만화로 사람들이 춤을 추는데 이거를 똑같이 실사로 사람들이 따라해요. 근데 너무 똑같아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 노래 이렇게 애니메이션 보시면 알겠지만 참 이게 한국 사람들이 약간 병맛스러움을 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맞아. 있고 그리고 너무 보다 보면 진짜 중독이 돼요. 그렇죠. 계속 보게 돼요. 선배 헬스 유튜브 말고 다른 것도 좀 보십시오. 기자님 지금 분발이 시급합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Z세대랑 이거 대화가 어렵습니다. 이러시면 똥발 봤네. 기자님 되게 싫어하죠. 근데 선배 애기는 알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 댓글에 보면 이 좋은 걸 초등학생들만 보고 있었단 말이야? 이러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안 물어보실 것 같아. 안 물어보실 것 같아.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게 요즘 완전 핫하죠. 너무 핫해요. 그래서 너무 웃겼던 게 EBS에선 자꾸 이 수능 특강을 내는 EBS에서 자꾸 수능 금지곡을 만든다. 그런 머리에서 맴도는 곡이죠. 수능 금지곡. 그렇습니다. 기자님. 꼭 보세요. 네. 근데 재밌습니다. 네, 오늘은 근데 한승우 기자님이 점수를 가져가셨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얻어 걸렸다 하나요? 유튜브에서 똥만 쳤는데 똥 밟았네 안무, 똥 밟았네 커버, 똥 밟았네 노래, 똥 밟았네 춤, 똥 밟았네 가사 이 전부 똥 얘기네. 되게 싫어하죠. 기자님 오늘 이제 배우셨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선배가 노래를 한번 부르시는 걸로. 그거 율동도 외우고 이게 500만 회짜리. 장난 아니죠. 다음 주에 노래 한번 가나요?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빠와 딸이 하는 커버 안무. 그러게 같이 한번 찍어서 올려주세요. 되도 않는 소리를. 저 얼마 전에 커버 댄스 한번 쳐서 올렸는데. 어디다가? 인스타에서 그러니까 저희 그 친절한 경제팀 리포터 한 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헤어 해주시는 언니랑 셋이서 요즘 진짜 많이 치는 뭐 이런 춤인가? 뭐 이거 뭐 있어요. 약간 틱톡 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인스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뭐죠? 릴스? 릴스에 올렸더니 반응이 뜨거워요? 네, 그거 많이. 인스타 어디 계정에다가? 그게 다 그 리포터 계정에 올렸는데 저를 태그를 걸었어요. 별거 다 하는구나. 그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
아무튼 뭐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한 뭐 50회쯤 되면 그때 저희 뭐 구독자 뭐 500명 넘거나 1000명 넘으면 그치, 저희가 축하 커버 댄스 하나 올릴게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현식 부장님이랑 같이. 네, 오늘도 이렇게 세프 코너를 마쳤고요. 네, 운 좋으신 한승구 기자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점수를 얻어가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달 말 이제 앞으로 LG전자 스마트폰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어요. 그쵸? 네, 그렇죠. 이게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네. 먼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철수한다고 했을 때 되게 의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창 그 롤러블 폰 막 이런 것도 내고 뭔가 고전을 면치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뭔가 열심히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만들어내려는 시도들이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철수한다고 해서 좀 놀랐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LG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한창 했을 때 LG 홍보팀한테 여러 번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적자 아니냐. 맞다. 그런데 왜 계속 사업을 가져가냐. 그랬더니 이게 상징성이라는 게 있다. 지금 휴대폰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없지 않냐, 세계적으로도. 여기에 LG가 껴있다는 거에 대한 상징성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를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회장이 바뀌면서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이 사업을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LG전자 휴대폰 사업을 시작한 지는 26년이 됐습니다. 정말 오래됐죠? 진짜 오래됐네요. 네, 그런데 23분기 연속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 규모가 한 6조 원 정도 됐었대요. 그런데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상징성, 우리는 휴대폰을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 포기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구광모 회장이 매우 젊잖아요. 그쵸? 나이가 저랑 비슷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다. 저보다 조금 더 많아요. 몇 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M세대 못 드나요? M세대 약간 넘어가겠죠? 껴줍시다. 그럴까요? 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손실이 나는 사업은 우리가 과감하게 좀 빼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가 절감을 하려다가 그게 잘 안 됐고 이러면서 이제는 그냥 이제 이 사업을 포기하자. 그러니까 뭐 좀 좋은 말로 하면 보수주의나 체면 이런 걸 중시하는 문화를 깨고 유연한 실리주의를 추구하자.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그 LG도 오래됐어요. 진짜 26년 됐고 뭐 지금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이제 사이언이라는 브랜드로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기억나요. 그때 삼성 애니콜, LG 사이언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LG가 여러 차례 그 피처폰이라고 하죠. 그 폰 시절에는 여러 차례 이제 히트작을 냈는데 결국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23분기 연속 적자를 내다가 이게 작년 적자가 이제 MC사업본부, 모바일사업본부에서만 한 8,400억 정도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누적 적자가 5조 원. 쭉 적자를 내다가 뭐 결국에는 접었죠. 결국에 이제 그 선대 회장 때는 못하고 결국에 이제 구광모 회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접게 된 거죠. LG 폰 써보셨나요? 저는 써봤어요. 저도 첫 스마트폰이 LG였어요. 삼성과 비교가 좀 되세요? 제가 근데 써본 거는 LG가 이제 마지막까지 냈던 거는 이제 G 시리즈. 그게 그 삼성의 갤럭시 S 같은 프리미엄 라인이고 그 밑에 이제 Q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거는 갤럭시 A 라인 같은 약간 보급형 모델인데 제가 써본 건 Q 시리즈였어요. 근데 제가 썼을 때 느낌은 뭐 기대치가 낮아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보다 쓸만하대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랬구나. 저는 최고급 모델을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게 갑자기 가격을 확 다운시켜서 이제 살 수 있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최고급 모델이라서 그런지 그때는 저는 사실 이럴 거면 그냥 삼성 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뭐 디자인은 조금 더 마음에 들 수는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이 프로그램 뭐라고 하나요? iOS UI? 네, 뭐 이게 맞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약간 손에 착착 붙는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강한 건 사실 애플인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엔. 그다음 삼성. 근데 사실 여기 삼성보다도 한참 떨어진다는 느낌을 제가 거기서 받았어요. 이게 성능에서는 뭐 안드로이드 기반 폰이 중간중간 이제 물론 뭐 열이 좀 난다, 뭐 재부팅이 된다, 막 이런 이슈들이 조금 있긴 했는데
약간 그런 미세한 느낌의 차이는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 김혜민 기자가 지금 좋은 지적을 했는데 저도 그게 느끼는 게 아이폰을 쓸 때 그 아이폰이 주는 뭔가 좀 빠릿빠릿한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쵸. 갤럭시도 묘하게 잘 안 나와요. 네, 아직까지도. 맞아요. 근데 뭐 전 지금 갤럭시를 어쨌든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 약간의 그 느낌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정말 뭐 속도나 성능의 차이와는 다른 뭔가가 좀 그죠.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꼭 무슨 뭐 이게 뭐 애플바냐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느낌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제가 그거는 그 클럽하우스를 이제 SNS 그 초창기에 해보려고 아이폰 예전에 있던 걸 공폰을 살려가지고 아이폰 7인가? 그걸 살려가지고 썼는데 7 되게 오래된 모델이잖아요. 그걸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화면 넘길 때부터 저는 그런 느낌이 그죠. 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쓰는 편리함은 저는 사실 갤럭시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 이게 뭐 사람들이 뭐 이제 감성이다 어째 감성으로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감성이에요. 그래서 다이피디 휴대폰 지금 애플입니다. 저 사과농장 그거는 뭐 저는 애플 워치 그게 뭔지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LG 폰이 거기에서 그런 면에서 더 뒤처졌다라는 지적도 늘 있었고 그리고 그런 목표가 있었죠. 지금 LG 가전들과 뭐 이제 자동차와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연결이 되는 상황에서 그 중심은 이제 스마트폰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LG가 수년간의 적자를 감수하고서도 그쵸. 자신들의 그 스마트폰 사업을 놓지 못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놓고나 이 뭐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좋아했고요. 이 발표가 나왔을 때 주가가 많이 뛰었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기업의 그 IR 담당자죠. 그 기업의 이 관련된 공시와 이 관한 투자 정보를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전화해서 막 물어보고 하는데 그때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종료하게 된 배경은 이렇게 밝혔어요. 프리미엄 제품은 양강 체제가 펼쳐졌다. 그러니까 삼성과 애플을 얘기하는 거예요. LG 폰은 이미 더 이상 이제 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본 거고. 보급형 제품에서는 중국 업체의 대물량 저가 공세가 지속된다. 뭐 화웨이, 샤오미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 휴대폰 사업의 매력도가 과거 대비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사업을 접기로 했죠. 근데 이게 매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것도 좀 의외였어요. 이게 매각을 했으면 오히려 그 회사 차원에서는 그 매각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금 확보하고 뭐 이런 건 있었을 텐데 매각을 하지 않고 그냥 철수라는 표현을 하고 그 인원 3,400명, 3,700명 되는 인원을 각자 희망에 따라서 이제 쫙 다 배치를 했단 말이죠. 최근에 그 배치 완료했다는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LG전자가 그 통신 관련된 기술 특허, 그러니까 4G, 5G 핸드폰 전화기와 통신에 관련된 특허를 한 24,000건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산과 노하우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이걸 매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 인력 그대로 다 흡수하고 통신 기술도 그대로 다 이제 앞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였다. 매각 아닌 철수를 선택한 뭐 그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시. 저 되게 그래도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택과 집중? 젊은 CEO 맞나요? 맞죠. CEO 맞죠. 젊은 CEO답게 CEO는 이제 전문 경영인의 느낌이 좀 가깝고 이분들은 이제 그 승계를 한 재벌가 회장이죠, 뭐. 진짜 재벌치고 진짜 젊잖아요. 재벌도 누구나 다 젊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씨가 지금 뭐 젊은 시절에 물려받은 거죠. 그렇죠. 젊은 시절에 이제 물려받았는데. 현대차와 LG가 이제 최근 들어 기업의 총수들이 바뀌었잖아요.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서 확실히 그룹의 이미지가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약간 뒷얘기지만 그런 게 있어요. 삼성은 안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살아남지 못하면 중간에 퇴직도 많이 하고 이직이 굉장히 잦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LG를 비교하면 LG는 좀 공무원 조직 같아서 일을 잘하든 못하든 정년 퇴직은 거의 대부분 보장이 돼 있대요. 근데 문제는
그만큼 연봉이 낮다. 이거를 가장 큰 단점으로 직원들이 꼽았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 총수가 바뀌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업 접을 때 저는 사실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빨리 생각하셨어요. 접었어야지. 네. 그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냐 했더니 이제 물론 뭐 밖에서 보고 자기네들도 신사업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지만 또 마냥 좋은 티만은 낼 수도 없는 것이 어쨌든 그룹이 몇 년 동안 이제 열심히 밀었던 사업을 이제 철수를 하게 됐고 거기 있는 직원들이 어쨌든 이제 또 뭐 회사를 나간 건 아니지만 네. 우리 흩어지게 된 상황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아픈 손가락 같달까? 그렇죠. 아니면 뭐 그런 느낌은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참 뭔가 안타까웠던 게 정말 이런 말 있었잖아요. LG는 마케팅 팀이 일을 진짜 잘 안 하는 회사다. 막 이런 그런 밈 같은 그런 밈 같은 게 되게 유행을 했었고 선행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 어필 못 한다. 네. 그리고 LG폰이 옛날에 엄청 막 이렇게 밑에 떨어졌는데 정말 이거는 부서지지 않을 수가 없다 싶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는데도 멀쩡하다. 막 이런 사례들이 간증 글들이 그거 있었죠. 노트북이 네. 이게 사실 이 그램수보다 지금 홍보하고 있는 그램수보다 훨씬 부족한데도 훨씬 더 가벼운데도 제대로 홍보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무겁게 홍보를 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리면서 그래서 진짜 웃긴 게 LG 기사 보면 칭찬들이 진짜 많아요. 막 그 롤러블 폰 나왔을 때도 그렇고 뭐 새로운 거 시도를 이것저것 할 때마다 역시 아이디어는 뭐 LG가 낫다 이러면서 정작 사람들이 안 사죠. 댓글 단 사람들은 뭐 LG 쓴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뭔가 뭐 기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겠지만 또 LG는요 수사받은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 취업 비리 말고는 그 전에도 그죠. 그래서 기업 이미지도 매우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근데 좀 되게 신기했던 게 이 외국인이 또 요즘 삼성전자는 팔고 이 LG전자 주식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은데요. 이제 지난주였죠. 19일에서 22일 사이에 외국인이 LG전자 주식을 1,425억 원어치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게 코스피 내에서 가장 많은 순매수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LG전자의 어떤 점을 매력적으로 보고 이렇게 사들이고 있는 건지.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장기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아직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삼성전자를 파는 건 반도체가 예전보다는 많이 식었기 때문에 파는 이유가 크고 LG전자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휴대폰 시장을 철수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 실적이 굉장히 괜찮을 거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주가가 저평가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사들이는 걸로 지금은 보입니다. LG가 뭐 이제 그 휴대폰 사업을 접으면서 그 적자 규모를 이게 아마 근데 그 적자를 보긴 했지만 매출 규모 자체도 줄어드는 측면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그쵸. 휴대폰을 안 팔게 되니까. 매출 규모가 줄어들긴 하지만 이제 적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게 기업의 실적에 반영이 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요즘에 보면은 LG는 가전하고 그다음에 그 자동차 부품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클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예전에 그 왜 마그나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게 이제 당시에 뭐 삼성이 하만 그다음에 LG가 마그나 그래서 앞으로 이거 여긴 전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좀 생소하긴 해요. 뭐 전자 장비, 전기 장비, 전기 장치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일련의 이런 부품들을 전장이라고 해서 전장 부문, 전장 사업 부문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때 얘기 말고는 딱히 일상에서 쓰는 경우를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 전장 부문에서 LG가 그 3위 업체라고 합니다. 보쉬, 일본 덴소,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의 마그나. 여기 LG가 이제 합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 애플과 같이 애플카를 만든다. 그때 그 기사가 나왔죠. 맞아요. 하는데 그 부품을 뭐 공급한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좀 높였어요. 그 몇 달 전에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됐고 막 이 언론사 기자들이 서로 단독이라면서 기사를 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2분기 실적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대체로 잠정치가 나왔고 이제 며칠 뒤에
실제 실적이 발표가 대체로 그냥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시장의 예상치에 비슷하게 나왔다. 근데 평가는 이 정도면은 훌륭하다. 계속 잘 갈 것 같다라는 것과 그래도 예상에 부합은 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아쉽다. 뭐 이런 평가는 지금 혼재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LG전자가요? 네, 작년 4분기가 5조 5천억 원 정도고 올해 1분기가 6조 7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추정치가 6조 8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은 하고 있는데 약간 더딘 성장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엄청난 흑자는 맞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월풀이랑 그쵸. 비교해서도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 보면 방금 이제 월풀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업계에서는 LG전자가 올해 처음으로 이 미국의 월풀을 꺾고 전 세계 생활가전 부분에서 1위 자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월풀을 찾아보니까 올해 창립 110년째를 맞는 회사던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가전산업의 역사나 다름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LG전자가 월풀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그 어떤 고유한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LG가 예전부터 뭐 백색 가전은 LG다. 그러니까 생활 백색 하얀색이었지 옛날에는 네. 세탁기, 냉장고 뭐 다 하얀색이었는데 백색 가전은 LG가 잘 만든다라는 얘기가 이제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코로나가 국면이 확산이 되고 하면서 왜 우리 요즘에 뭐 소비 양극화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네. 그 양극화의 상단의 포지션을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LG는 이제 확실히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가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삼성 아닌가요? 가전 면에서는 물론 삼성이 많이 쫓아오긴 했는데 네. LG는 이 위치를 아주 확고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여기가 공기청 뭐 김현민 기자나 최다희 PD나 뭐 나중에 결혼을 할지도 모르겠고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혼수를 맞추러 백화점이든 어디 베스트샵이든 하이마트든 가서 보면 그 입주 가전이라고 해서 필요한 가전 목록들 이제 쫙 주죠. 거기 보면은 되게 비싸요. LG 거는. 맞아요. 비싸요. 여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막 150만 원씩 한다고. 삼성보다 비싸죠. 삼성보다 비싸요. 삼성보다 조금 더 비싸요. 예.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면은 이게 LG가 요즘 오브제라는 브랜드로 나오거든요. 네. 삼성은 비스포크. 네네. 예, 두 개가 이제 그 양사의 주력 가전 브랜드인데 걔네들이 이제 그 어떤 디자인이나 컨셉이나 이런 거를 쫙 통일을 해놓고 보통 그렇게 팔더라고요. 뭐 오브제 5종, 오브제 7종 그래가지고 뭐 스타일러, 뭐 세탁기, 건조기 해서 쫙 7가지를 해놓고 5종을 하면은 할인 얼마, 7종을 하면 할인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LG께 거의 지금 구할 수 있는 완전 하이엔드급 정말 명품 아주 소량만 판매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 적어도 그래도 대중성 있는 가전 브랜드 중에는 상당히 이제 프리미엄 포지션을 굳혔다. 우리가 소비 양극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고 근데 재난지원금은 들어오고 자산 가격은 오르고 소비 여력은 늘고 했을 때 그때 가전을 고른다고 할 때에 좋은 가전 내 이미지를 LG가 잘 잡았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집을 사면서 집에 가전제품을 넣으려고 많이 알아봤는데 젊은 감성으로 봤을 때는 사실 비스포크가 저한테는 맞기는 했었어요. 삼성이죠. 네.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면도 고려를 하면 삼성이 조금 더 나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가전을 사시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은 그렇게 오브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오브제가 그 오브제 컬러감과 비스포크의 컬러감이 조금씩 달라요. 약간 달라요. 네. 이게 그리고 사실 삼성이 먼저 비스포크 라인을 내놓으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그 뒤에 LG가 삼성을 사실 따라가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근데 LG는 아니다. 오브제라는 그 명칭은 우리가 뒤늦게 쓰긴 했지만 우리는 그 전부터 비슷한 라인이 있긴 했다라고 주장은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비스포크가 먼저긴 해요. 그게 그렇게 이제 색깔 이렇게 냉장고 입혀서. 이렇게 색깔하고 주방 이제 딱딱 핀 맞추고 하는 이거는 확실히 그 비스포크가 그런 느낌의 그거는 비스포크가 먼저였던 것 같고 이게 오브제라는 브랜드가 있긴 있었어요 그 전에 그 오브제는 이제 그렇게 막 가전 그때 오브제 라인이긴 했지만 뭔가 그냥 좀 디자인적으로만
고급화된 거죠. 예, 네. 그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고 네. 그런데 이게 디자인적으로 세트로 네. 그렇게 디자인 세트로 해서 뭐 나오고 하는 거는 비스포크가 더 빨랐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 샀을 무렵에는 비스포크만 라인이 몇 개 나와 있었고 오브제는 라인이 거의 없었던 상황. 냉장고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LG가 그때 위기감을 굉장히 크게 느꼈었죠. 그렇죠. 삼성이 비스포크로 굉장히 그 점유율을 확 늘리면서 실적도 그때 좋았었어요. 네. 지금 국내에서 국내 어떤 가전 수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북미 시장에서도 LG 세탁기의 수요가 엄청 빠르게 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그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이게 미국 세탁기 시장 점유율이 원래는 삼성이 1위 그리고 LG 그다음에 월풀 이랬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삼성과 LG 모두 20%에서 21%까지 오르고 월풀이 14%로 떨어지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 LG에서 잘 팔리는 그 세탁기 이름이 나오지 않나요? 세탁기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데 미국에서 잘 쓰는 세탁기 있죠. 그렇다고. 근데 나도 그게 뭐죠? 교반식 세탁기. 그렇죠. 네. 제가 이게 처음에 교반식이라고 나와서 도대체 교반식이 뭐야.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통돌이 세탁기 비슷한 걸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부분 드럼 세탁기 쓰잖아요. 한국에서는. 네. 근데 통돌이 세탁기처럼 위에서 이렇게 빨래 넣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지금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LG가 그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실적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말에 스마트폰 사업 접는데 또 이제 세계 생활 가전 부분에서는 또 1위에 오르면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방금 했던 얘기가 외국에서도 사실 통했던 거예요. 비스포크나 오브제 라인이 사람들이 집에 오래 머물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구처럼 약간 색깔을 입히고 예쁜 디자인 여기에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되고 외국 사람들도 비스포크와 이 오브제가 너무 이쁘니까 사게 되는 측면이 있죠. 미국에서는 정말 삼성, LG면은 되게 가전에서는 뭐 다 굉장히 매장도 크고요. 뭔가 이 디자인이나 이런 감성에 참 한국인들 진심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성능도 맞아요. 좋죠. 저는 뭐 LG, 삼성 그러니까 예전에는 잘 안 썼던 가전군을 이제 만들어냈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 틈새 가전 건조기라든가 스타일러라든가 이게 스타일러가 뭐죠? 스타일러가 뭐냐고요? 진짜? 오 대박. 뭐예요? 대박. 제가 진짜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옷 같은 거 블라우스나 교복 같은 거 자주 입는데 그걸 항상 세탁소에 맡기면 이제 돈도 많이 들고 번거롭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 한두 번 입었을 때 이제 거기 스타일러 넣어 놓으면 옷 주름도 펴지고 먼지도 효과도 있고. 그렇죠. 저 그 마트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스타일러예요? LG 제품 이름이 스타일러고 LG 제품이 제일 에어워셔인가요? 에어드레서. 네. 근데 LG가 먼저 나와서 그 스타일러가 먼저. 거의 대명사처럼 불려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게 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사실 세상에 없던 종류의 필수 가전이 아니에요. 스타일러나 건조기나 이런 건 없었는데 그런 걸 만들어내면서 그게 어떤 시장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 가전업체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있으면 정말 세탁 비용이 많이 줄어요. 혹시 있으세요? 네, 전 있어요. 얼마 정도예요, 그거? 그거 세 벌이 들어가면 100만 원 이하로 살 수 있어요. 세 벌 이하로는 내려갔군요. 요즘엔 사이즈가 좀 더 커진 것도 있더라고요. 5벌까지 들어가고 막. 제가 지금은 편하게 입고 다니지만 저도 이제 그 어느 출입처를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일 정장을 입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와이셔츠 다리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빨아놓고 거기다 걸어놓으면 뭐 다림질한 것처럼 빳빳해지고 완전히 펴지는 건 아니지만 입고 나갈 정도는 돼요. 맞아요. 와이셔츠도 그렇구나. 세탁비가 은근 비싸잖아요. 세탁소에 맡기면. 그걸 줄일 수 있죠. 되게 틈새 가전이 뭐 에어드레스뿐만 아니라 로봇 청소기도 있고요. 식기 세척기 그리고 요즘에 그 그러니까 에어드레서의 다른 버전인데 슈드레서인가? 뭐 그 삼성에서 나온 건데. 맞아요. 봤어요. 신발 관리기. 신발. 그럼 이제 신발에 뭐 냄새도 빼주고 뭐 잘 건조해주고 뭐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거예요. 와, 되게 재밌다. 이게 뭐 저는 사실 뭐 저희 뭐 집도
조금이니까 네, 친구들이랑 같이 사는데 가전을 뭐 이렇게 검색해보고 찾아볼 기회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진짜... 가전들은 또 굉장히 좋아져서 이게 다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서 이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제어를 하고 뭐 그렇게들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참. 네, 진짜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 가전 부분에서 LG가 생활 굉장히 가전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도 집에 있는 시간 길어지면서 이제 높은 요즘에는 거의 뭐 기본 40인치, 50인치 때는 그냥 갖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격도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졌고. 근데 그쵸. 대형 OLED TV는 지금 LG만 만드는데 얼마 전에 이제 뭐 중국에 광주에 공장을 또 새로 지어서 그걸 돌리면서 이제 OLED 그 패널의 가격도 이제 점점 내려가는 단계에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런 면에서도 LG전자는 지지난달부터 그 뭐 가전, 전장 이쪽으로 해서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찍은 종목입니다. 이게 그렇구나. LG전자가. 여기도 이거는 이제 키움증권의 그 리서치 센터 우리 월스트리트 본편에도 김지산 센터장 한번 나온 적 있으시죠? 나오셨어요. 그분이 지난달에 뭐 하반기 전기전자 업종 전망을 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원픽을 LG전자로 꼽기도 했었어요. 오늘도 오르고 있나요, LG전자는? 그래요? 네. 오늘 얼마나 올랐나요? 1,000원? 많이 올랐네요. 요즘 장이 그렇게 좋지 않던데 그렇죠. 빨간불인 게 어디예요? 맞아요. 네, 아주 생활가전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LG가 참 잘 나가고 있다는 점 짚어봤고요. 그런데 이제 이 LG의 어떤 큰 그림은 가전이 다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빅픽처는 LG가 그리고 있는 빅픽처는 모빌리티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아까 기자님이 한승국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LG가 매각이 아니라 이걸 그냥 철수했던 이유가 그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만드는데 들었던 기술이나 이런 걸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을 전기차에 그대로 넣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나 봐요.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전기차가 되게 핫한 테마인 것 같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보면 뭐 배터리도 있고 뭐도 있고 이제 더 쪼개서 볼 수 있겠지만 전기차 테마 자체가 뭐 요즘에 굉장히 핫한 테마 중에 하나이고 그 안에서 LG전자가 되게 뭔가를 좀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뭐 마그나와의 합작을 통한 뭐 전장 사업 진출도 그렇고 얼마 전에 뭐 제달 PD 여기 써놨지만 그 카카오 모빌리티에 1,000억 원의 지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저도 이거는 뭘 보고 투자했을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지금은 일단 뭐 그 카카오 대리, 택시와 대리, 택시 대리 요거 사업을 하는 데잖아요. 이게 앞으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주행 데이터들을 습득을 하는 걸 목표로 하겠죠. 차가 뭐 어디서 어디로 가는 차들, 이 차들은 뭐 속도를 얼마나 낸다더라, 혹은 어디서 기름을 넣고 어디서 충전을 한다더라, 뭐 이런 그야말로 운행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고 거기에 이제 뛰어든 게 아닌가. 요즘에 모빌리티 이제 카카오하고 티맵하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게 붙어 있는데 일단 LG는 이게 결국에 이런 사업은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 되거든요. LG는 자체적으로 뭐 그 에너지 솔루션 분사를 통해서 이제 배터리 쪽으로도 집중을 하게 되고 거의 세계 1위를 다투고 있죠. 지금 뭐 디스플레이 같은 계열사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 자동차 그야말로 이제 달리는 스마트폰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거의 달리는 전자장치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나중에 차도 업그레이드 그 소프트웨어만 이미 테슬라가 지금 그걸 하고 있죠. 그런 업데이트가 되는. LG는 여러 가지 어쨌든 이게 뭐 마지막 감성이 좀 부족해서 휴대폰 사업을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감성 한 애플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기술적인 노하우, 기술이 없는 회사는 또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LG가 늘 자랑스럽게 자기네들이 아까 가전 얘기를 잠깐 하자면 물론 비스포크 예쁘게 나오고 뭐하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 모터가 좋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이 모터라는 것도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뭐 전기차라든가 뭐하고 할 때 굉장히 또 많이 쓰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LG는 이제 가전,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회사가 크게 굴러가지 않을까. 네.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우리 김혜민 기자님의 LG 화학도 조금 이게 잘 되면 오를 수 있는 건가요? 저 사실 LG 화학 얼마 전에 다 처분했거든요. 네, 왜냐면 더 이상 오를 기미가 안 보여서 우선 물론 손해를 본 건 아니지만 약간 손해를 본 기분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100만 원까지 갔던 걸 80만 원대 처분하려고 하니까 속이 좀 쓰리긴 했는데 뭐 머리에서 못 팔아도 어깨쯤에서는 판. 그리고 최근에 봐도 다시 오르지는 못하더라고요. LG 화학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 LG 입장에서는 곧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하고 이제 분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하드웨어 쪽으로는 그렇죠. 하드웨어 쪽으로는 전기차 부문에서 어느 정도 이 배터리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완성되기가 정말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 지금 대만? 중국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근데 이게 유럽에서 금방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 축적된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래요. 근데 LG는 그 중요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지금 필요한 거는 선배가 말씀하셨지만 이 소프트웨어 기술인데 그거를 카카오 모빌리티로 좀 채워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기차라는 게 그동안 LG는 이제 제조업 기술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그 업체였는데 앞으로는 이 완성 제품을 만들려면 그냥 제조업 기술로만은 안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기술도 같이 필요하고 전기차 같은 거 하나 만들려고 해도 이제는 하드웨어를 다 완성한다고 해도 그냥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밖에 전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내연기관 차에서 벗어나서 거기도 전기차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이제 우리도 이번에 제네시스 세단 큰 거 원래 에쿠스 후속으로 나온 G90 이후로는 전기차만 내놓겠다고 하네요. 제네시스 브랜드로는. 네. 앞으로는 이 전기차 업계에 많은 대기업들이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연기관 시절에는 그야말로 독일이 정말 100년씩 역사를 가진 그 내연기관 시절에는 정말 그 어쨌든 기름을 태워서 그걸로 달려가는 차인데 그 태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앞뒤 무게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승차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힘든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죠. 물론 전기차도 처음에는 이게 구동 자체는 내연기관보다는 좀 단순합니다. 들어가는 부품 자체도 적고요. 배터리 밑에 쫙 깔고 모터 돌려가지고 이제 바퀴 굴려서 가는 차니까. 근데 이 전기차도 결국에는 이제 주행거리가 중요해지니까 이제 배터리의 성능이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하죠. 배터리 성능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선도를 했지만 이걸 앞으로 어떻게 업데이트해서 쓸 거냐의 문제. 그동안 제조업 기술이 진짜 첫 번째였다면 이제는 그 판도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러게요. 테슬라가 열기는 했죠. 이게 지금 경계가 되게 모호해진 거죠. 이게 자동차 회사와 이제 그야말로 이제 IT 회사의 이 경계가 이제 맞아요. 무너졌죠. 예. 그렇군요. 이게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또 이제 배터리 제조나 활용 이런 사업 역량을 좀 강화하면 그래도 좀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안 접고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LG전자 주식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청약을 하면 거기 도전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네, 뭐 비록 한 주밖에 못 사겠지만. 네, 저희 지금까지 이제 LG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또 애플과 삼성의 어떤 신경전이 또 되게 재밌어요. 이게 사실 이 점유율을 LG가 빠지는 그 점유율을 누가 가져갈 건가 이게 되게 지금 흥미로운데 LG가 이제 LG 베스트샵에서 아이폰을 팔겠다. 이거 근데 하기로 했대요. 어쨌든 이게 최근까지도 LG에서는 자기네들은 뭐 검토했다, 뭐 안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한 바 없다라는 입장만 밝혔던 것 같아요. 근데 기사들은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뭐 사실상 이제 뭐 다음 달부터 들어온다. 근데 하다가 이제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LG는 안드로이드 기반 폰이었으니까 네, 뭐 네. 이용자가 그렇게 겹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보니까 좀 웃긴 게 이것도 또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요. LG에서 이제 스마트폰 출시하겠다라고 한 직후에 제가 바로 LG 그 전자는 아니고요. 어디 뭐 계열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만났는데 휴대폰이 바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계속 네. LG 폰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건 맞아요. 네, 근데 그 뒤에 홍보팀을 식사 자리에서 만났는데 두 분 다 똑같은 휴대폰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맞춰보세요. 애플. 네, 맞습니다. 삼성은 못 쓴다 이거. LG U 플러스 회장님도 애플워치를 차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삼성 못 쓴다기보다 선택지가 있다면 애플을 선택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자사 제품을 써야죠.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뭐 기자의 그 핸드폰 자기를 촬영하는 네. 그 기자가 아이폰으로 찍고 있으니까 아직도 아이폰 쓰는 분이 계시네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도 유명한 일화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출입 기자를 할 때 차를 가지고 가면 그때 저는 현대기아차는 아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외부 출입이니까 상관이 없었지만 그 직원들은 반드시 현대기아차를 타고 가지 않으면은 이제 주차장 출입이 안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뭐 SBS만 틀어놓는 건 아니고 저희는 뭐 MC, 그렇죠. YTN 다 틀어놓습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하나는 LG 임직원 몰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이폰 판매를 시작을 했대요. 맞아요. 저도 그 기사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조금씩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애플이 그때 아마 LG 폰 가져오면 보상 판매 줬을걸요. 그렇죠. 그게 애플이 보상 판매 잘 안 하는데. 네. 그때 15만 원인가? 뭐 얼마씩 빼준다고. 애플 입장에서는 LG랑 협력하는 게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애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뭐 삼성을 견제하려고 하면은 뭐 그렇죠. 그리고 가져오면 좋죠. 서비스 센터가 LG가 전국 곳곳에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애플이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겠네요. 네. 네. 문제는 삼성이죠. 네. 베스트샵에서 아이폰을 팔면은 잘 될까요? 그러니까 좋을까요? 이게 또 얘기가 많아요. 이게 오히려 이게 감성을 해치나요? 감성을 해칠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네. 그 iOS 아이폰으로 오히려 더 많이 뺏길 수도 있다. 뺏어갈 수 있다. 애플로 더 많이 애플폰으로 더 많이 옮겨갈 수 있다고요? 아니었나? 반대였나? 잠시만요. 약간 그게 뭐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지금은 좀 그런 면 생각해보는 거죠. 애플샵에 가가지고 애플폰을 사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LG 어디죠? 베스트샵에서는 누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마트폰은 철수를 했지만 LG가 또 지금 요즘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G의 생각은 LG 베스트샵에서 스마트폰은 없지만 거기에 이제 아이폰과 본인들의 이런 무선 이어폰이나 이런 걸 같이 놀려는 전략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아무리 LG가 이제 예쁘게 만들고 무선 이어폰 잘 뽑고 이렇게 해도 거기 가서 보면 이제 에어팟 사게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LG 입장에서 LG가 에어팟도 팔까요? 베스트샵에서? 팔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럼 자기네 이어폰 못 팔 텐데. 근데 아이폰을 판다면 에어팟도 팔아야 아이폰을 된다. 팔면 그쵸. 에어팟. 근데 다이피드 얘기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베스트샵에서 애플폰을 아무리 팔아도 이어폰은 나중에 다른 데 가서 에어팟 산다. 거기서 그거 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플과의 협력을 통해서 어쨌든 LG도 조금 얻으려고 하는 본인들의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대했던 것만큼 못 얻고 그냥 애플 다 좋은 일만 시킬 거다.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 이게 되게 각사마다 이해관계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뭐 LG 베스트샵 매장에서 아이폰을 팔면 그럼 뭐 LG 입장에서 뭐 삼성폰을 갖다 팔 수는 없으니까 뭐 애플폰을 갖다 판다고 하면 뭐 잘 팔릴까는 둘째치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시선이 있더라고요. 뭐 이게 어떻게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을 두고 경쟁사인 애플폰을 니네가 팔 수가 있느냐라는 시선부터 해서 무슨 뭐 이 휴대폰 대리점들은
야 저거를 왜 대기업이 직접 저 핸드폰을 팔고 있냐라는 식으로 이제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냐 LG가 저기네들 매장 갖고서 이제 팔면은 팔 수 있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이해관계도 다르고 다만 실제로 판다고 했을 때 제일 기분이 나쁜 건 삼성이겠죠. 그렇죠. 예, 제일 기분이 나쁜 건 삼성이고 가장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뭐 통신사를 통해서 야 뭐 못 팔게 해달라 내지는 우리 것도 팔게 해달라라고 이제 뭐 열심히 해서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그게 아니라 저거 팔면은 결국에는 안 좋은 일일 겁니다라고 뭐 얘기를 나오는 것도 삼성 쪽이란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썰들은 많습니다 지금.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게? 근데 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면 좋죠. 네. 저는 약간 그 애플만이 가지고 있는 약간 선민 사상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어나더 레벨이야. 애플이 네. 가지고 있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막 다 팔지도 않고 애플은 되게 가볍게 가야 되고 그렇지. 막 약간 이런 게 너무 불편했고 제가 물론 애플 제품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좀 불편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해소가 되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한쪽은 사기 편하니까 더 많이 사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애플폰이나 뭐 지금 얘기한 어떤 애플의 그게 선민이라고 지금 표현했지만 뭐 좋게 얘기하려면 어떤 애플만의 프리미엄 내지는 뭐 그런 그게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애플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애플이 LG 매장 가서 파는 거는 격이 떨어지는 일이다. 그치. 근데 저는 근데 좀 그래 너네 이제 콧대 좀 낮춰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너네 좀 그 정도 아니니까 콧대 좀 낮추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대학생들의 Z세대들의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고민이 맥북을 살 거냐 LG 그램을 살 거냐 이런 고민을 저희 달고 살거든요. 맥북은 이쁘지만 불편하고 LG 그램은 편하지만 이쁘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못 써보겠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LG 베스트 이제 LG 샵에서 이런 아이폰 제품들이 판매가 되면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죠? 동거라고 해야 될까요? 애플과 LG의 이런 동거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뭐 시도해볼 만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신선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애플, 맥북,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제 뭐 컴퓨터 학원도 다니고 막 이런 거 했었지만, 그때 이제 IBM PC를 주로 썼었고, 그때는 이제 MS 도스 뭐 이런 걸로 쓰다가, 그 다음에 윈도우로 갔다가, 그래서 대체로 늘 그쪽 운영체제만 썼던 것 같고요. 애플은 뭔가 그 디자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미술을 하거나 뭐 영상을 하거나 이런 쪽 하는 사람들만 쓰는 컴퓨터라는 인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굉장히 이게 지금 대중적인 브랜드가 됐지만 여전히 그 OS를 제가 이제 나중에 다 크고 나서야 이제 처음 접하고 뭐 배워가면서 쓰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 윈도우나 이런 게 직관적으로 쓰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은 iOS를 그래도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맥북이 별로 거부감이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래서 그게 맥북을 그 윈도우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네, 맞아요. 확 변환을 해주는. 근데 그 차이는 휴대폰이 삼성이냐 이제 애플이냐의 차이에서 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삼성을 쓰면 선배처럼 맥북 쓰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애플을 쓰면 맥북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쨌든 비슷하다는 거죠. 그 뭐 운영하는 그 느낌이 인터페이스가. 네. 그런가요? 비슷한가요? 삼성과 저는 비슷한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과 맥북이.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은 진짜 연동이 최고예요. 그 잘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냥 맥북 연동이 너무 잘 되니까 아이폰이랑. 네. 그게 너무 좋죠. 네. 이제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뭐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하셨죠, 기자님? 네, 아직은. 최소한 제가 지난주에 사실 만났었는데 LG에 계신 분을 그래서 그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공식적인 입장은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안 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 이런 걸 이제 우리 쪽에서는 NCND라고 합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NCND.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아닌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바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뭐 긍정적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적지 않은 경우가 네. 있는데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뭐 전망이 나오고 하는 거 보면 뭔가 논의가 있었던 건 분명히 맞기는 맞고요. 네. 다만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뭐 발표가 되겠죠, 조만간. 네, 오늘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공식적으로 철수한 뒤에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또 스마트폰 시장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짚어봤고요. 또 LG전자가 LG 생활가전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상황도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